안녕하세요. 찐부TV입니다. 지하철이 들어오면 주변 지역의 주택 가격은 물론이고 건물과 같은 부동산 가격도 들썩이게 됩니다. 그러나 경전철의 경우 규모가 작아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는데요. 9개의 노선과 환승이 되는 동북선 경전철은 조금은 다를 거라고 시장은 보고 있습니다. 지하철만큼은 아니지만 그동안 건설된 경전철들에 비해서는 효과가 좀 더 클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동북선 경전철 어디까지 왔고 어디를 중점적으로 보면 좋은지 이 시간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북선 경전철 사업은 서울 동북부 지역의 교통 접근성 향상과 철도 소외 지역 해소를 위해 추진되는 민간 투자형 도시철도 사업입니다. 이 노선은 서울 성동구 왕십리역에서 노원구 상계역까지를 연결하는 총 연장 13.4km의 노선으로 16개의 정거장이 건설됩니다. 이 노선은 지하철 1, 2, 4, 5, 6, 7호선, 분당선 그리고 경의중앙선 등 무려 8개 지하철 노선과 환승되며 향후 건설될 GTX-C 노선과도 연결이 되어 철도 음영지역으로 분류되던 서울 동북권 주민의 대중교통 편의성 제고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가장 중요한 내용인 정거장이 어디에 생기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백일정거장입니다. 백일정거장은 동북선 경전철에서 가장 중요한 역인 왕십리역과 환승이 되는 역입니다. 왕십리역은 지하철 2호선, 5호선, 수인 분당선, 그리고 경의중앙선 4개의 노선이 지나는 황금 노선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향후 GTX-C 노선도 들어올 예정입니다. 총 5개의 노선이 지나는 왕십리역과 동북선 경전철이 연결됨으로써 경전철 이용객들은 수도권 전역으로의 이동이 가능하게 됩니다. 다음은 백이정거장입니다. 백이정거장은 마장축산물 시장 인근에 생기게 되는데요. 백일정거장인 왕십리역과 불과 1km 이내에 위치하고 있지만 마장축산물 시장과 인근 주거지역 거주민들을 위해 역이 신설됩니다. 그리고 백이정거장 인근으로 마장동 457일대가 모아타운으로 지정되어 향후 거주인구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백삼정거장입니다. 백삼정거장은 지하철 1호선 제기동역과 환승이 됩니다. 다만 지도를 보시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약 200m 떨어져 있어 환승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제기동역을 통해 도심지로의 이동은 물론 4개 환승역인 청량리역으로도 이동이 가능합니다. 제기동역 인근으로 용두 1구역 재개발 사업, 용두 6구역, 용두 7구역 재기 1주택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각 사업들은 동북선 경전철 진행에 따라 사업이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백사정거장입니다. 백사정거장은 지하철 6호선 고려대역과 환승이 되는데요. 역 인근으로는 재기 6구역이 재개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인근의 과거 재기 5구역 경우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다가 2018년에 해제되었는데 동북선 경전철 개통 시 교통 편의성이 증대되는 만큼 재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백오정거장입니다. 백오정거장은 종합우체국 앞에 생깁니다. 백사정거장인 고려대역과는 불과 640m 정도 이격되어 있습니다. 인근 지역에는 별다른 개발 계획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역 주변으로는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백육정거장입니다. 백육정거장은 성북소방서 인근에 생기게 되는데요. 백오정거장과 거리가 가깝고 인근 지역은 아파트 단지가 밀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거장에서 다소 거리가 있지만 인근에 신월곡 1구역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백칠정거장입니다. 백칠정거장은 지하철 4호선 미아사거리역과 환승이 되는 역입니다. 그런데 지도를 보면 백칠정거장에서 미아사거리역까지 약 400m가 떨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환승거리가 꽤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근에 강북 2 도시환경 정비 사업과 강북 3 재개발 사업이 있으며 그리고 4호선 기름역 인근에 신기름 1구역 재개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백팔정거장입니다. 백팔정거장은 창문 여자고등학교 앞에 생기게 됩니다. 정거장 바로 옆에 레미안 얼곡 아파트와 꾸미스푸르지오가 있습니다. 인근에는 장위 12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백구정거장입니다. 백구정거장은 북서울 꾸미숲 앞에 생기게 되는데요. 장위동 일대는 다수의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는 곳으로서 대표적으로 장위 3구역이 있습니다. 다만 장위 3구역은 조합 취소가 된 상황이긴 합니다. 그리고 정거장 남측으로는 다수의 가로 주택 정비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동북선 경전철 사업이 사업 추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백십정거장입니다. 백십정거장은 롯데캐슬루나 아파트 앞에 생기게 되는데 옆으로는 우이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인근에는 번동 주공 1단지 재건축 사업과 월계동 534일대 모아타운 사업 1개소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백십일정거장입니다. 백십일정거장은 지하철 1호선 월계역과 환승이 되어 서울 도심지로의 이동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백십이정거장입니다. 백십이정거장은 지하철 7호선 하계역과 환승이 됩니다. 7호선은 강남으로 바로 연결되는 노선이며 하계역 인근으로 다수의 아파트 단지가 밀집되어 있어 교통수요가 풍부한 편입니다. 그리고 하계동에는 노후단지들이 많아 재건축 이슈가 많은 지역이지만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곳은 많지 않습니다. 다음은 113정거장입니다. 113정거장은 대진고등학교 인근에 설치되는데 정거장 인근으로 다수의 아파트 단지가 있음에도 하계역까지는 거리가 있어 교통이 다소 불편했던 지역입니다. 동북선 경전철을 통해 하계동 일대 주민들이 교통 편익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114정거장입니다. 114정거장은 강북에서 유명한 학원가인 중계동학원가 대로변에 설치됩니다. 일명 중계동 은행 사거리라고도 불리는 곳 인근인데요.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다수의 아파트 단지가 밀집되어 있고 교육 환경이 우수하여 주거 선호도가 높은 지역입니다. 지도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초중 고등학교가 곳곳에 포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의 가장 큰 단점이 바로 철도 교통망이 부재하다는 것이었는데 이번 동북선 경전철로 지역 내 교통 편익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지역도 노후 단지들이 대부분이어서 재건축 이슈가 항상 있는 지역입니다. 다음은 115정거장입니다. 115정거장은 중계주공사 단지와 5단지 사이 대로변에 생깁니다. 인근에 불암산 등산로가 있어 주거 수요 및 등산객 수요를 감안하여 여기 설치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마지막 정거장인 116정거장입니다. 116정거장은 상계역과 환승이 되는 정거장인데요. 상계동 일대에도 다수의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대부분 당고개역 인근에 진행되고 있어 동북선 경전철 정거장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편입니다. 한편 상계역 인근에는 신속통합기획이 한 개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각 정거장의 위치와 인근 지역에서 진행되는 개발 사업도 같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은 진행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이 시행하는 민간투자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약 1조 6,808억 원에 달하는데요. 2018년 실시 협약 체결, 2021년 7월 착공하여 당초 2026년 7월 개통을 목표로 공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사 진행 과정에서 용지 보상 등 사전 작업에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고 철도법 개정 등의 추가적인 지연 요인이 발생하면서 서울시는 2025년 3월 공식적으로 개통 시점을 당초보다 1년 4개월 늦춘 2027년 11월로 연기하였습니다. 동북선 경전철이 개통되면 기존 대중교통 이용 시 약 40분이 소요되던 왕십리 상계 구간이 25분 내외로 단축될 예정인데요. 개통 시 교통 인프라가 부족했던 동북권에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고 수도권 주요 노선들과의 환승 연계를 통해 유기적으로 연결될 것입니다. 특히 동북선 경전철이 통과하는 구간 중 교통 개선 및 부동산 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주요 수혜 지역으로는 장이동, 제기동, 중계동 등이 있는데요. 이 지역들은 입지는 양호하지만 철도 교통이 부재했던 지역들로 교통편 개선에 따라 주택 가격 상승은 물론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북선 경전철은 서울 동북부의 교통 여건 개선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핵심 인프라 사업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공사가 지연되었지만 개통이 된다면 서울 동북권 교통을 개선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동북선 경전철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